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ATD 아이스 이틀째 본격적인 메인 세션들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이먼 사이넥의 키노트 세션이었는데요. 테드 누적 조회수 탑3 기록 보유자답게 열정 가득한 강연으로 우리에게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스스로를 긍정적 일터를 열망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주변에서는 그를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이먼 사이넥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란 객관적 과정이나 결과물인 무엇, 구체적 증거나 방법론인 어떻게보다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왜, why에 집중하여 소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그의 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또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에서도 일과 일터의 가치,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why에 대해 논하고 있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삶, 자신이 속한 일터,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를 수행하게 하는 근원적 힘, 즉 자신만의 Y를 찾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에서는 신뢰와 안전을 키워드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더의 필수 조건으로 Y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략, 인사, 교육 등 기업 경영의 거의 모든 기능과 CEO, 주주, 고객, 조직 구성원 등 거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 역량인데요. 사이먼 사이넥이 말하는 소통은 이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대중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당신의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최신 휴대폰을 소개합니다. 우리 휴대폰은 높은 해상도, 선명한 통화 음질,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 사보실래요? 라는 홍보 문구가 있다고 하죠. 별로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이 메시지에는 what과 how만 있고 why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하나 사보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어떠신가요? 조금 다르죠? 그 유명한 애플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매력 있는 이유는 how나 what에 앞서 why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성당 공사 중 벽돌을 제조하고 있는 벽돌공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자 무엇을의 가치를 두고 있는 벽돌공은 보면 몰라요?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어떻게의 가치를 두고 있는 벽돌공은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왜? Y의 가치를 두는 벽돌공은 신이 인간에게 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그 유명한 대성당의 새 벽돌공 이야기도 사이먼 사이넥이 강조하는 Y의 가치를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이먼 사이넥의 육성을 통해 Why, How, What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실까요? If Apple were like everyone else, a marketing message from them might sound like this. We make great computers. They're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ant to buy one? Meh.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That's how most marketing is done, that's how most sales is done,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interpersonally. We say what we do, we say how we're different or how we're better, and we expect some sort of behavior, a purchase, a vote, something like that. Here's our new law firm. We have the best lawyers with the biggest clients. We have, we always perform for our clients, do business with us. Here's our new car. It gets great gas mileage. It has, leather seats. Buy our car. But it's uninspiring. Here's how Apple actually communicates. Everything we do, we believe in challenging the status quo. We believe in thinking differently. The way we challenge the status quo is by making our products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e just happen to make great computers. Want to buy one? Totally different, right? You're ready to buy a computer from me. All I did was reverse the order of the information. What it proves to us is tha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people buy why you do i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This explains why every single person in this room is perfectly comfortable buying a computer from Apple. But we're also perfectly comfortable buying an MP3 player from Apple, or a phone from Apple, or a DVR from Apple. But as I said before, Apple's just a computer company. There's nothing that distinguishes them structurally from any of their competitors. Their competitors are all equally qualified to make all of these products. 그는 일터에서 개인이 갖는 Y는 개인의 직무 만족과 직업 성공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HR 분야에서 직업 가치라는 근원적인 심리 상태를 Y에 대한 의문의 해답이라 여기고 주관적 경력 성공이라는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관적 경력 성공은 일터에서의 행복에 관련된 연구의 정점에 있을 정도로 HR 연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고도로 다양화, 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금전이나 권력 등 객관적으로 타인에 의해 성공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지표는 그 효과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라는 인식이 조직 구성원을 자발적으로 일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욱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요구하려면 주관적 경력 성공을 스스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매년 수백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의 갑부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어떤 갑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끼니를 굶었어도 꿈이 있던 시절이 그립다 등의 말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Y를 잃지 않아야만 How와 What이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주관적 경력 성공이 있을 때에만 객관적 경력 성공이 비로소 그 진정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이먼 사이넥은 이러한 Y에 기반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개인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발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에서 신념을 함께 한다면 위대함은 전염될 것이다 라는 매력적인 문구를 활용합니다. 그는 리더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러한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더가 조직의 Y, 팀의 Y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라입니다. 리더라면 모름지기 본인이 이끄는 집단의 공통된 Y에 집중하고 사소한 장애와 저항이 Y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Y를 잃지 않는 리더에게는 실패와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즉, CEO 및 경영진은 Y에 입각해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리더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의 추구를 통해 확보된 조직의 에너지를 혁신에 활용하도록 하라고 충고합니다. Y에 입각하여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이미 리더가 제시한 Y를 규율로 삼고 고양되어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진성 리더십이라 칭하고 여러 학자들이 리더의 진정성이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진성 리더가 다른 리더들과 다른 점은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와 성과를 도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이먼 사이넥이 주장하는 마지막에 먹는 리더는 바로 이러한 리더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a leader makes the choice to put the safety and lives of the people inside the organization first, to sacrifice their comforts and sacrifice the tangible results so that the people remain and feel safe and feel like they belong, remarkable things happen. I was flying on a trip and I was witness to an incident where a passenger attempted to board before their number was called. And I watched the gate agent treat this man like he had broken the law, like a criminal. He was yelled at for attempting to board one group too soon. So I said something. I said, why do you have to treat us like cattle? Why can't you treat us like human beings? And this is exactly what she said to me. She said, sir, if I don't follow the rules, I could get in trouble or lose my job. All she was telling me is that she doesn't feel safe. All she was telling me is that she doesn't trust her leaders. The reason we like flying Southwest Airlines is not because they necessarily hire better people, it's because they don't fear their leaders. You see, if the conditions are wrong, we're forced to expend our own time and energy to protect ourselves from each other. And that inherently weakens the organization. When we feel safe inside the organization, we will naturally combine our talents and our strengths and work tirelessly to face the dangers outside and seize the opportunities. The closest analogy I can give to what a great leader is like being a parent. 사이먼 사이넥은 Y, 즉 신념을 함께하는 조직이 성공한다는 것을 경험적 근거와 함께 생물화학적, 뇌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말한 4가지 화학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높여준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엔돌핀은 열심히 일하며 힘든 노동을 마칠 수 있게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고 완성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사이먼 사이넥은 이 둘을 이기적 화학 물질이라고 칭합니다. 한편 세로토닌은 내가 돌봐주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냈거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내가 뿌듯하게 만들었을 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나를 아껴주는 이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이지요. 차이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이 두 물질은 바로 이타적 화학물질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이 4가지 화학물질이 개인 및 집단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이타적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업 증진에 도움을 주어 인류가 현재와 같은 알파 동물로 자리매김하게 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솟아나도록 신뢰감과 심리적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협업과 창의적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먼 사이넥이 주장하는 Y의 논리가 인재경영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볼까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단군 신화에서 일찍 뜨는 빛을 일컫는 배달과 서비스 상품의 운송을 말하는 배달의 중의적 표현을 위트 있게 표현함으로써 동종 어플리케이션 중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에 아웃라이어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콤 글래드웰은 일찍이 이러한 현상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수의 전파자,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 등으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제프리 무어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캐즘 마케팅도 혁신 행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캐즘이란 암석이나 빙하에 갈라진 틈을 말하는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기술을 수용하는 정도를 사람에 따라 나눴을 때 나타나는 정규 분포에서 왼쪽 꼬리 끝에 위치하는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 집단, 그리고 중앙 및 오른쪽 꼬리 쪽의 선도적 대중, 후발적 대중, 느림보 사이에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에게 받아들여진 혁신의 객관물이 이 캐즘을 넘어서야만 혁신이 대다수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이론입니다. 제프리 무어 이전에도 이미 경제학의 구루 에버렛 로저스가 기술 수용 주기 모형으로 발표한 바 있지요. 사이먼 사이넥은 이러한 에버렛 로저스, 제프리 무어, 말콤 글래드웰을 인용하며 마케팅의 원리가 되는 혁신의 확산 법칙이 인적 자원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에 임하는 학습자 중에 혁신가와 초기 수용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교수학습 권한을 이양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선도적 대중, 후발적 대중, 느림보들에게 학습을 전파할 것이라는 믿음이죠. 일터 학습에 참가한 학습자 모두가 학습에 열중하고 몰입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이먼 사이넥이 주장하는 Y 논리에 입각했을 때 적어도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는 학습이라는 변화, 혁신의 상황에서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Y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혁신의 전파를 맡기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HRD 담당자들이 진정성을 다해 이들이 추구하는 Y를 함께 고민했을 때 그 전파의 효과가 탁월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경력개발, 리더십개발, 조직개발, 인재경영에 두루 인사이트를 준 사이먼 사이넥 키노트 강연의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일터에서의 행복은 주관적 경력 성공과 직결됩니다. 즉, 내가 느끼는 성공은 내면의 Y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절차와 다름없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Y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리더에게는 조직의 Y, 팀의 Y를 잃지 않고 앞장서 추구하는 리더십 행동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수레에 올라타 방향을 지시하는 보스가 되기보다 수레의 가장 앞에서 가장 큰 힘으로 끌어당기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팀의 Y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은 신뢰와 협업 증진을 도모하여 조직의 Y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회사와 제품의 Y를 CEO, 주주, 고객, 조직 구성원에게 노출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인한 애플사의 현재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HRD 담당자는 교육에 임하는 학습자 중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교수학습 권한을 이양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Y는 그 의미를 주도하는 자에 의해 빠르게 조직 내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HRD 담당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경영진, 인재들과 함께 조직의 Y를 찾고 공유하는 중심에 서시길 바라며 이만 디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